안녕하세요, 백화도원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동지인데요. 동지는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해가 길어져서 3달 후면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 오고, 또 3달 후면 해가 가장 길어지는 하지라는 절기가 돌아옵니다. 제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매년 반복되는 농사 일정을 절기별로 기억해 두시면 시기에 맞게 작물의 파종과 수확 시기를 가늠해서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사일지를 쓰시는 분들은 그것을 참고해서 농사를 지으실 수도 있지만, 농사일이 바쁘다 보면 심고자 하는 작물의 파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허둥지둥 바쁘기만 하고 매년 발전도 없고 한 해 농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농사일지를 쓰는데 쓰기 시작한 지는 11년 정도 됐습니다. 농사일지 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일기를 쓰듯 매일 세기 쓰다 보면 얼마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중요한 농작업이 있는 날에만 한 줄씩이라도 기록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추라는 작물을 재배한다면 고추 씨앗 싹 틔우기 시작한 날, 그리고 틔운 싹을 트레이에 넣은 날, 그리고 밭에 정식한 날, 그리고 방제 작업한 날 등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물별 파종, 관리, 그리고 수확 시기를 기록해 놓으면 본인 나름대로의 작부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 수확을 마치고 들깨를 심고, 또 들깨를 수확한 다음에 마늘을 심는다든지, 보리 수확을 마치고 콩을 심는다든지, 참깨 수확 후 김장 배추를 심는다든지 하는 본인 나름의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밭 중간중간에 키가 큰 수수를 심는다든가, 키가 큰 참깨밭 헛골에 고구마를 심거나, 들깨를 심을 수도 있고 옥수수밭 고랑에 들깨를 심는다든가 하는 혼작을 계획하실 때도 농사일지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제 작부체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정된 토지에서 많은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작물의 종류별 재배 순서를 정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소농이신 분들 뿐만이 아니고 넓은 경작지를 소유하고 계신 대농인 분들도 작부체계는 한 해 농작물 수익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4절기라는 것이 중국어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절기의 명칭과 실제 기후가 잘 맞지는 않지만, 농부에게 있어서 계절의 변화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농사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절기에서 유래한 말 중에 철이 들었다, 철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철을 안다, 그러니까 절기마다 해야 할 농작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사람을 보고 철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그 반대로 해야 할 일도 모르고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뒤늦게 따라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철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일 부자에 알지자를 써서 철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철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철부지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지막 절기쯤 되면 다음해 농사를 계획해서 작부 체계를 만들어 보고 내년부터라도 농사일지를 써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24절기를 더 쪼개서 일주일 단위로 주요 농작업 일정을 작성해서 눈에 잘 띄는 농기구 창고 앞에 붙여놓고 사용합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도 24절기를 농사에 적용해 보시면 보통 절기가 15일 간격 정도로 나뉘어 있으니까 그때그때 해야 할 농작업이 더 잘 기억되고, 또 계절의 변화를 가늠하며 농사를 지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작물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그러면